계속해서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면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겼고 차수가 꽤 높으니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예를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차수가 모두 동일하게 x, y, z라는 세 개의 문자에 대해서 각각 모두 다 동일하게 4차의 형태가 되었으니 내는 뭐 어쨌든 내림차처럼 정리하는 문자는 상관없다.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든 그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본다면 y제곱 빼기 z제곱에 x 제곱이고 더하기 요 놈을 생각하자는 거죠. x제곱에 여기 그리고 여기 개수가 각각 y 4제곱과 z 4제곱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y 4제곱에 더하기 z 4제곱이고 그리고 어떻게 x제곱이라는 녀석이 없는 녀석, 곱해져 있지 않은 녀석은 y 4제곱에 z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z 4제곱에 y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x에 대한 4차식으로 얘를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x에 대한 4차식으로 보겠다. 그러면 얘를 가만히 보니 y제곱 빼기 z제곱이라는 녀석을 공통인수로서 묶어낼 수 있는 형태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녀석에서는 4제곱 빼기 4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인수로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y제곱과 z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역시 y제곱 빼기 z제곱이 나올 거니까 얘가 공통인수가 있겠구나 그런 얘기. 정리를 해서 보면 얘가 마이너스의 y제곱 4제곱 더하기 z 4제곱을 일단 볼게요. 먼저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보면 얘가 y 4제곱 빼기 z 4제곱이 되어서 y제곱 빼기 z제곱으로 묶여질 수 있겠다.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에는 y제곱 z제곱으로 묶었을 때 역시 y제곱 빼기 z제곱의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y제곱 빼기 z제곱으로 다 묶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x 4제곱에 빼기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대해서 x제곱 그럼 얘는 y제곱과 z제곱의 곱의 꼴이죠. 그럼 얘가 합의 꼴이 나오고 곱의 꼴이 나왔다는 거예요. y제곱과 z제곱의 곱이 됐고 얘는 두 녀석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고 합의 꼴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2차식이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크로스 x제곱에 더하기 빼기 y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에서 빼기 z제곱의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니까 y제곱 빼기 z제곱 앞에 있는 녀석이고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 끝난 것이 아니고 역시 제곱 빼기 제곱의 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을 테니까 얘는 x 요거 먼저 보면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가 있을 거고 이 녀석은 역시 y 플러스 z와 y 마이너스 z가 녀석이 있을 거고 얘는 x 플러스 y와 x 플러스 z와 x 플러스 x 마이너스 z가 있을 텐데 이 놈을 우리가 윤활되는 식의 형태로 고쳐주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윤활의 식의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z제곱 빼기 x제곱이 될 거니까 z 플러스 x와 z 마이너스 x의 꼴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얘는 뭐 교재에서는 부호가 같은 녀석끼리 따로 묶어놨죠. x 마이너스 y에 y 마이너스 z에 z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이렇게 묶어놓긴 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놔도 정답은 되는 거고 그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저 식을 한번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치환을 생각해볼게요. 치환을 생각해보면
x제곱을 a라고 하고 y제곱을 b라고 하고 z제곱을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떤 꼴이 나올 수 있느냐? 쟤는 a제곱에 b-c 그리고 더하기 b제곱에 c-a가 되죠. 그 다음 더하기 c제곱에 a-b가 됩니다. 자, 이런 녀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던 그런 식의 꼴이기도 해요. 문제로 많이 나오기도 했던 거죠. 같은 방법으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면 되죠.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다시 본다는 얘기가 b-c a제곱에 역시 마찬가지로 -2의 b제곱 빼기 c제곱에 a가 있죠.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c 그리고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b인데 얘를 빼기 b의 c제곱으로 잡으면 bc로 묶였을 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b 마이너스 c의 꼴이 나오게 되죠. 얘도 b-c가 인수가 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 해주는 그런 꼴을 잡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고 그 많은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의 b 플러스 c의 a 그리고 bc의 꼴이 나오게 된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다시 돌려놓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봐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 통해서 식을 조금 차수를 다운시켜 보면 얘가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식이 나오기도 해요. 치환을 사용하는 이유는 언제 치환을 사용한다? 우리는 식을 어떻게 항의 개수를 중복되는 모습이 보여서 항의 개수를 줄여서 식을 간단히 보고자 할 때, 혹은 차수가 높아서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로 차수 다운 시켜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치환이라는 거였죠. 지금은 차수가 모두 동일하게 짝수 차수이기 때문에 얘 차수를 모두 낮춰줄 수가 있겠다. 차수를 낮추고 보았을 때 이 녀석이 인수분해 가능한 꼴이 나왔다. 그러면 얘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크로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마무리를 지어보면 b-c의 얘는 어떻게 되죠? a-b와 a-c의 고백꼴이 된다는 거고, 얘가 역시 유난의 꼴이 나오진 않았죠. a 빼기 b에 b 빼기 c 있으면 c-a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얘를 윤환의 꼴을 잡아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뽑아놓고 a 빼기 b에 b-c에 c-a 윤환식을 보여준 다음에 얘가 어떻게 다시 돌려놓으면, 그쵸? 치환을 다시 돌려놓으면 저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의 x-y에 y-x에 z-x에 x 플러스 y, y 플러스 x 어떻게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시계꼴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어차피 유난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유난 대칭의 꼴이 되죠. x를 y로, y를 z로, z를 다시 x로 바꾸어 봤을 때, 그죠? 이 시계꼴을 잘 보면 x를 y로 바꾸고 y를 z로 바꾸고 z를 x로 바꿨을 때, 그죠? y를 z로 바꾸고 z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고 z를 다시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고 y를 z로 바꾸었을 때 식의 형태가 동일하죠. 요 항이 여기 있고 요 항이 여기 있고 요 항이 저기 있죠. 그렇다면 얘는 윤한 대칭의 형태가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윤한의 형태가 되었고 차수는 동일하게 총 차수가 6차가 되었으니까 6차의 꼴을 찾아준다. 그러나 6차의 꼴에서는 그 대칭식이나 부대식이 곱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를 차수를 다운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차수를 다운시킨 형태에서 봤을 때 얘는 역시 윤한의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얘가 어떠한 형태를 그죠? 윤한의 형태를 인수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a-b가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b가 인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에다가 b를 대입해 주는 거죠. a-b가 인수가 되는 건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a에다 b를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럼 얘가 b를 대입했을 때 b제곱에 b-c에 더하기 b제곱에 c-b에 더하기 c제곱에 0이 되죠. 그러면 얘가 b제곱이 똑같고 b-c와 c-b니까 결과가 0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a-b가 인수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인수가 되었다. 그러면 a-b가 인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유난의 대칭꼴이기 때문에 a-b가 인수가 있으면 당연히 b-c와 c-에도 모두 인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녀석을 다 인수를 가지고 있으려면 얘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느냐. 일단 인수가 됐다. 그러면 저 결과가 a제곱에 b-c 더하기 b제곱에 c-a의 c제곱에 a-b가 어떤 꼴이 된다. k에 a-b에 b-c에 c-a의 꼴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본 거죠. 당연히 얘네들 모두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3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여기서 더 이상 곱해지는 다른 인수는 즉 A, B, C에 대한 항은 식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K 상수의 꼴을 잡아줄 건데 K가 상수가 나오도록 해주면 되죠. 이제는 K 상수의 값을 구해주면 하면 되죠. 그럼 이 식은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A, B, C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 B, C에 대한 항등식의 꼴이기 때문에 A, B, C가 어떠한 값이든지 얘는 항상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을 대입을 해보는 게 제일 간단하겠느냐. 얘가 0이 되지 않는 녀석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A-B, B-C, C-A가 어느 두 개가 같게 되면 그죠? 이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꼴, 즉 A, B, C 중에서 어느 두 개가 같은 꼴이 나오면 얘가 K의 개수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같지 않은 것만 대입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A, B, C를 어떻게 0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1 하나를 집어넣었다면 나머지 하나를 1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0을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뭐 2나 이런 값을 대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편하게 되냐 상관없겠지만 어떤 거 A하고 B하고 C를 각각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시다. 이게 제일 간단할 거니까. 그래서 좌변은 얘가 0이 되죠. 얘 0이 되고 얘는 1 곱하기 C-A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 얘는 A가 0이고 B가 1인 거니까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C 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좌변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K 곱하기 얘가 어떻게?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B 빼기 C는 2가 되죠. 그리고 얘는 C-A는 C 빼기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과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되죠. 2K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를 완료했다.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대칭식, 교대식의 인수분해의 꼴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인수분해는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치환시켜주는 XYZ를 다시 돌려놓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대칭식의 형태를 잡아주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봅시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요건데 x에 대한 3차식이죠. x에 대한 3차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공식 외에 몇 개 이제 중등과정에서 배운 것 외에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더 이상 배우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3차, 그러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차의 꼴을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차와 2차의 고백꼴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1차와 1차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3차식을 인수분해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이거 1차 이거는 꼭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1차와 2차의 고백꼴이나 아니면 1차 3개의 고백꼴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울 건데 인수정리라는 방법을 좀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녀석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중등과정에서는. 중등과정에서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식은 사용되어진 문자가 x와 a라는 두 가지 문자가 있다는 거고 x에 대한 3차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a에 대해서는 2차식이 될 수 있으니 얘를 어떻게 A에 대해서 다시 내림차순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고 2차식으로 얘를 조명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A에 대해서는 2차식이 되었으니까 그럼 다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2차는 여기하고 여기 들어있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 A제곱과 여기 A제곱이 있으니까 계수로 x 플러스 1을 2차항의 계수로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A제곱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는 요 놈과 요 놈이 있죠? 그러면 계수로 2x제곱과 2x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의 x제곱과 2x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x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뭐 2x제곱에 더하기 2x 해도 되겠지만 그죠? 그 녀석에 대해서는 A의 1차 항에 대해서는 계수가 2x제곱 더하기 2x가 있겠구나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은 A에 대해서는 상수항으로 볼 수 있는 녀석은 x세제곱과 그리고 x제곱이 항이 있고 이 녀석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1까지 이 녀석이 이 전체가 A에 대한 상수항으로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인데 첫 번째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얘가 공통인수가 있는지예요. 그렇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했으면 A에 대한 2항과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은 A에 대해서는 서로소가 됐기 때문에 계수들 간의 관계만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계수들 간의 관계를 보면 x 플러스 1 여기도 공통인수 x 플러스 1이 있으니 요놈도 혹시 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는 녀석이 아닐까 라고 의심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얘를 인수 분해를 또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x제곱을 묶었을 때는 x 플러스 1 짝을 적은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뭐야? x 플러스 1로 묶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그러면 뭐가 된다? x 플러스 1이 또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준식을 우리가 x 플러스 1로 다 묶어내면 얘는 a제곱에 더하기 2의 x 플러스 1의 a가 되고 이 놈을 x 플러스 1 하나로 묶어내면 더하기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의 고백꼴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x 플러스 1을 묶었으니까 이건 x가 남는 거죠? 네. 잘못 알았죠? 얘는 2의 x의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2x만 남아야 돼요. 여기 크게 쓸게요. 이런 형태가 되었죠. 그러면 얘가 고백꼴이 됐고 요 녀석이 이 둘의 합의 형태가 되어야 크로스 쓸 수 있는 녀석이죠. A에 대한 2차식으로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x 플러스 1에 얘는 A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과
1과 a의 더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대로 둬도 되지만 얘를 x에 대한 3차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x에 대한 1차식으로 얘가 정리가 되는 꼴로 봐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겠죠? 자, 그럼 얘를 x에 대한 3차식을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고등과정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어떤 형태냐 하면 얘가 x에 대한 3차식이니까 x제곱에 더하기 2a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얘는 반드시 어떤 녀석이 있어야 되겠다. 3차식을 인수분해해주면 1차와 2차 또는 1차, 1차, 1차인데 당연히 1차항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니 저 1차항이 나올 수 있도록 1차항의 알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얘가 어떤 꼴이 반드시 될 것이니까 x-알파의 2차 이런 꼴로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니까 이 알파를 찾아보겠다. x-알파라는 인수가 어떤 녀석인지를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꼴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니까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지를 뭐에서 얘 상수항의 인수에서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상수항이 존재할 거고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상수항의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 상수항의 역수, 인수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제일 간단한 거는 얘는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이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인수분해 되면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가 두 녀석 중에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약수는 1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더 편하고 절대값이 1인 녀석을 대입해가지고 얘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데 여기에 a제곱이 있고 여기에 a제곱이 있고 양수예요. 그죠? 그럼 계수가 어떻게 되어야 부호가 달라야 a제곱을 소구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얘는 x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여긴 플러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계수 숫자만 마지막에 맞추면 되죠. 저는 상수 마이너스 1이랑 얘는 1이랑 또 1이랑 얘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x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얘 0이 됐다? x 플러스 1이 인수냐? 인수가 됐다. 0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a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부호가 모두 바뀌어서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준식이가 a제곱이 소거되고 2a가 소거되고 마일 1 마일이니까 0이 되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x 플러스 1을 인수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녀석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은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을 써서 얘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1과 2a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1에 2a 마이너스 2a에 a제곱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에 부호 바뀐 것 그래서 영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에 플러스 2ax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놈을 잡자. 요놈이 고백꼴로 만들어지고 얘가 합의 형태가 되어줘야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다. 얘는 x 플러스인데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a 플러스 1과 x
x 더하기 a-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사실 이렇게 조립제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조립제법을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웠으면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조립제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x 3차식이 1차식과 2차식이 고백골이 되어야 하겠다. 이제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인수로 당연히 있겠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x 세제곱에 더하기 이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를 그냥 쓸게요. x 세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의 x 제곱에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x 플러스 1과 2차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x 플러스 1을 어떻게 인수로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우변 0이 되고 좌변도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 식은 항등식이 되는 거고, 이 식이 좌변의 이 식이 이런 고백골을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인수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얘를 x 플러스 1로 묶어내자 그런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좌변에 있는 녀석이 x 세제곱에 더하기 x 제곱, 여기는 x와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2a의 x 제곱에 요놈도 역시 더하기 2a의 x 얘까지만, 그죠? 그리고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써도 되고요.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놈은 x 제곱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얘는 2a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1을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즉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공통인수로 나오게 되는 그런 꼴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2a의 x에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는 동일하죠. 아까 조립제법을 해서 만들어냈던 그 식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역시 x 플러스 1에 x 더하기 a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a 플러스 1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계속해서 9번 문제와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일단은 풀어볼게요. 일단 풀어보고 이 식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풀어보면 이 규칙에 의해서 이 식의 조건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주어진 건 두 개 같지만 식은 하나만 주어진 상태죠. 하나만 주어진 상태고 이 식을 이 조건에 의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가 y, x, z의 순서고 y 오버 그 다음 거 x 분모에 오고 그 다음 게 분자에 그 다음 게 분모에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가 그 다음 거 와야 돼요. z 그 다음은 얘가 z분의 x, 얘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z분의 그다음 y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주어진 규칙대로 얘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zx 그다음 거 x, y 그다음 거 y, z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조건인데 일단은
얘를 봐야 돼요. 분모에 x 있는 것, y 있는 것, z 있는 것 세 가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x분의 y하고 z가 들어있고, 분모가 y인 것에는 x와 z가 들어있고, 분모가 z인 것에는 x와 y가 들어있죠. 즉 얘는 x하고 y하고 z에 대한 대칭의 형태의 식인데, 대칭식인데 당연히 얘네들도 대칭식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요 식 하나만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식 하나만 가지고 풀어라. 이 식은 그럼 어떤 꼴이냐? 얘는 x하고 y하고 z 문자가 3개나 있는데, 문자가 3개가 있는데 식은 하나다. 그럼 결국 무슨 꼴이다? 부정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으로 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x하고 y하고 z의 각각의 값을 구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 녀석 x, y, y, z, z, x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얘는 이 항에서 우변을 0으로 만든 상태에서 2차의 형태니까 어떻게 빈주분해를 이용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x분의 y 플러스 z가 있고, 그 다음에 x분의 y 플러스 z가 있고, 그 다음에 y분의 z 플러스 x가 있고, 그 다음에 z분의 x 플러스 y가 있고, 더하기 3이 있는데, 이 3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얘네한테 주겠느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녀석인데, 그런 꼴인데, 얘를 보셔야 됩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x하고 y하고 z의 합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면, 얘는 결국은 x, y, z의 합의 형태가 이 식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x, y, z의 합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한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x분의 x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얘는 x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이 식의 전체에 1이 더해진 형태겠구나. 그 1을 여기서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1을 여기서 찾아라. 그럼 얘도 역시 1을 더해주면 y가 더해지는 꼴이 된다는 거고, 얘도 역시 누구를 더해주면 z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이라는 녀석이 넘어가서 얘네들 분자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식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분의 분모가 x인 녀석에 y 플러스 z가 있고 나머지가 없고, y분의 z 플러스 x가 있는데 하나 y가 없고, 다음 z분의 x 플러스 y가 있는데 z가 없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이 3이라는 녀석을 넘겨줘서 각각 더하기 1씩 시켜주면 그 녀석들이 다 어떻게 얘의 분자로 올라가서 다 각각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고, 얘도 y분의 z 플러스 x 플러스 y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x, y, z의 합의 형태니까 상관이 없죠. z분의 x, y, z의 합의 형태가 0인 거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묶어내면, 즉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얘는 x분의 1,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의 합이 0이 된다는 거고,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0일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얘가 0일 수 없다면 당연히 곱이 0이 되는 결과에서는 이 녀석이 0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0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역시 통분해서 정리해보면 얘는 x, y, z분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결과가 0이어야 하니까, 따라서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값은 0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얘는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녀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각각의 값을 구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구나.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가 3이라는 녀석이 다 나눠져야지만 되는 형태다. 왜냐하면 필요한 조건을 사용하려면 XYZ의 합이 0이 아니다라는 걸 써먹는다는 얘기는 XYZ의 합이 이 식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얘한테는 X가 모자라다. 얘는 분모가 Y인데 분자의 Y가 모자라다. 분모가 Z인데 분자의 Z가 모자라다. 1씩 더해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그러면 XYZ의 합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x세제곱 빼기 ax제곱 빼기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이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수분해하여라. 그럼 x에 대한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인수분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죠. 그렇죠? 까다로운 상태가 되겠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x가 3차, 그다음에 a가 2차이기 때문에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 식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공식 외에 배운 것이 없고 인수정리를 쓰려면 그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인수정리를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수항인 a0-1의 인수, 즉 a-1이나 뭐 a 플러스 1이나 아니면 1이나 뭐 이런 녀석을 대입해서 찾아봐야 될 건데 그것도 좀 귀찮으니까 세제곱해야 되니까요. 귀찮으니까 차라리 얘를 어떻게 a에 대한 2차식으로 얘를 이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2차식으로 얘를 이해해보겠다. 그러면 a제곱에 a에 대한 1차항은 여기 있죠? 마이너스에 x로 묶었을 때는 x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x제곱에 플러스 2x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에 2에 a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더하기 x세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가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a에 대한 2차식으로 얘를 풀어내려면 당연히 요 a에 대해서는 상수항인 요 녀석이 고백꼴로 표현되어줘야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구나. 크로스 쓸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얘를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 a제곱에 마이너스에 x에 x 플러스 얘를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에 a가 되고 그럼 얘는 더하기 x-1에 x로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고백꼴로 표현이 되었는데 얘가 합의꼴에서는 요 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겠느냐? 얘가 앞에 마이너스를 써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플러스 9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개수를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로 잡아놓는 것이 더 보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한테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곱의 형태로 접혀져 있는 요 놈에서부터 합의 형태를 잡아내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가 곱이 플러스 값이 됐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최고점 개수가 또 마이너스가 나왔고 하는 거 보니 둘 다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요 놈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고백꼴이 얘가 된다는 거고 합의 형태가 무엇이 되는지 얘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나온 거니까 합의 형태가 되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잡아? a제곱에 얘를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크로스 잡은 거잖아요. a에 이런 형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a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고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다 뽑아내고 뭘 해도 되겠다. 이거를 다시 정리해주면 x-a-1과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의 식의 형태를 다 바꿔서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도 되고 상관없죠. 그리고 이 녀석은 2차식인데 더 이상은 인수분해 되지 않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과 12번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인수분해 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겠느냐. 얘를 잘 보시면 얘가 8이라는 숫자도 2의 세제곱이고 27이라는 숫자도 역시 3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한번 묶어봐야 돼요. 그래서 식의 구조가 2x의 전체의 세제곱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의 3y의 전체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공통인수를 찾아내겠다? 말이 안 되죠. 얘하고 얘를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또 공통인수를 찾아내겠다? 이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공통인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찾아줘야 되는 거냐? 세제곱의 형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세제곱 전체에 완전한 세제곱의 꼴이 나왔다. 그러면 뭘 잡아봐야 되겠구나. 얘를 세제곱의 공식이 있었죠. 어떤 거? 다 암기하고 계시겠죠?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bc의 결과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의 공식, 그쵸? 이 공식에 대한 그걸 알아가야 돼요. 얘를 보고 나서 얘가 세제곱의 형태고 얘도 역시 세제곱의 형태가 되고 얘가 3의 배수이잖아요. 그죠? 3의 배수가 됐으니까 얘를 요 폼에 요 공식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찾았으면 금방 되죠. 2x의 전체 세제곱의 형태고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3y의 전체 세제곱으로 봐도 되죠. 홀수제곱이니까 얘도 역시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배의 2x에 곱하기 마이너스 3y 그죠? 그 다음은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결과가 되는지를 계수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결과는 마이너스가 된 거고 3, 2, 3이니까 마이너스 18의 xy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공식을 활용해서 그냥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2x 빼기 3y 마이너스 1의 그죠? 합의 형태 그 다음은 각각의 두 개씩의 그 제곱이죠. 4x 제곱이랑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3y 제곱이니까 9y 제곱이랑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두 개씩의 곱을 다 빼주는 거죠.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2x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6xy니까 그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6xy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c 얘랑 곱한 것은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3y 그 다음 얘는 얘가 마이너스 1과 2x의 곱이니까 그죠? 얘가 플러스가 되겠구나. 플러스 2x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이 공식의 형태를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완전한 세제곱의 형태가 3개 있어야 되는 것. 그죠? 그것을 찾았으면 문제는 금방 이제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공식에 대한 증명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 증명은 이제 체계 없는 증명 저희 시리즈 있죠. 체계 없는 증명에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찾아보시면 체계 없는 증명 시리즈에서 대수적 증명, 인수분해 공식에 대수적 증명 중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에 대수적 증명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 4개, 3개 이 정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기억에. 자, 12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에 대한 역시 3차식인데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는 우리가 저런 꼴 아니면 원전 세제곱의 공식 아니면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꼴이어야지 우리가 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얘도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x의 3차 인수정리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뭘 해야 되겠느냐, 조립적법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얘를 식을 간단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문자가 a와 c와 x 세 가지가 있는데 차수가 제일 낮은 건 여기서 c죠. c가 1차니까 c에 대한 1차식으로 얘를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a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c의 x제곱 있죠? x제곱에 괄호에 c가 되고 c에 대한 1차 항과 c에 대해서는 상수항인 플러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c에 대한 1차식으로. 왜 c로 정리를 했느냐? c에 대한 1차식이 되었다면 이 덩어리, 이 항과 요 상수항이라고 보는 요 항과 요 항 사이에는 곱으로 묶여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얘는 x제곱으로 뭐 해주면 더 인수정리 곱의 꼴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x제곱에 ax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c 얘는 어떻게 되죠? 곱의 꼴로 표현해주면 a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2ax니까 a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의 꼴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항과 요 항 사이에 ax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ax 마이너스 1을 묶었을 때 얘는 x제곱의 c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힐 건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1차식인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꼴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끝났죠. 얘는 ax-1에 얘는 cx제곱에 더하기 ax-1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도 되고 뭐 이대로 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할 때 공식의 활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어떤 것이 있고 그 공식을 어떻게 암기하였는지 그리고 그 암기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증명 방법들도 알고 있어야 그 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증명도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복잡한 식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근데 내림차순 할 때 차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눈에 확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